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의 경기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상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공행진하던 국제 원유값을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8% 넘게 하락해 1배럴에 99달러 5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거의 2달 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10% 가까이 폭락해 100달러 초반대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될 거란 공포감이 원유 가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1배럴에 65달러대로 급격히 떨어질 거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곡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져 수요가 위축돼서입니다. There's a lot of debate, a lot of discussion around whether or not we're either already in a recession or one'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there's sort of pros and cons. But today's market activity is very much focused on that. We see energy down a lot.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2년물 국채금리가 장기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아졌는데 통상 시장에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이번 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중국의 고율 관세를 인하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 이후 8달 만입니다. 양국 간에 그간 몇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논의돼 왔던 의제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타이완, 북한 문제 등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공갈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만남에서도 유지될 전망이지만 미국이 자국 물가 안정책으로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시점에 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그간 최고 25%까지 매겨왔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소비재를 중심으로 풀 거라는 관측이 유력한데 중국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고율 관세 철폐는 물론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문제는 수주 내로 있을 미중 정상 간 접촉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엔 유가 안정을 위해 그간 인권 탄압을 이유로 고립시켜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미국이 일단 급한 불이 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선을 그어온 나라들과도 일정 부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종료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슬랴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한 뒤 이웃한 도네츠크주 장악에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슬랴반스크시의 중심부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4월 돈바스 공세에 나선 뒤 목표물에 엄청난 포격을 가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Основне це евакуація, у тому числі, щоб не відбувалось таких подій, як чули ми зараз. Це все це приліт іде в цивільн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е йде безпосередня загроза. 한편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등 40여 개 국가와 OECD 등은
우크라이나 복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There is a palpable willingness among all partners for a joint long-term commitment i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Ukraine.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972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건 비용의 상당액은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의 지원, 국제기구의 대출이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허준희 교수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수학계 오래된 난제를 증명해내면서 한국 수학의 도약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파리 유현중 특파원입니다.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인 허준희 교수가 4년에 한 번 최고 권위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수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네요.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가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낸 연구 결과들은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 교수는 대수기하학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1968년 제기된 수학계의 오래된 난제를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발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발을 들인다는 느낌이 정말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 허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친 토종 한국 수학자라는 평가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수학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수기하학이라는 분야와 조합론이라는 분야를 서로 연결시켜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필즈상은 캐나다의 저명한 수학자인 존 찰스 필즈의 이름을 따 1936년부터 시상됐습니다. 한국수학계는 국제수학연맹이 지난 2월 한국을 수학 국가 등급 최고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수학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기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한울 3, 4호기 예정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된 뒤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국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아졌습니다. 30%대였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최저 2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어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적으로 소형 원자로 노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2030년 30%까지 비중을 높이려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환경단체들은 원전 가동 확대로 늘어날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과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할 경우 증가할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3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9,147명, 해외 유입 224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이 늘어 61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83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한 기업인을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조사했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리위 전까지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성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이 대표를 성접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대표가 경찰에 진술한 당일 동선을 따라가 보면 대전 유성구 일대의 식당과 술집 5곳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만난 현장 관계자들의 말은 엇갈립니다. 2005년도부터 운동했었는데 이준석 씨는 저희 신고하는 거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준석이 왔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들으셨던 거예요?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술집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 9년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이틀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를 만났던 결정적 증거라며 당시 이 대표가 줬다는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제시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8월 15일 날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까만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전달을 받았다. 사진 모양도 똑같고 박근혜 이름 써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 대표는 시계를 전달했다는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 김 대표 측 주장이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해선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공격의 주체로 이른바 윤핵관을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성접대를 입증할 증거를 윤리위에 내고 부르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에선 전대 규칙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규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항의성 사퇴를 했고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본 경선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예비 경선을 당심 70%, 국민 여론 30%로 실시하기로 이틀 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절 만에 이 결정이 비대위에서 뒤집혔습니다. 비대위가 당심 100%로만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안규백 전대 준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내용이 관철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되고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선출 시 2표 가운데 1표를 자신이 속한 지역권의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역시 기득권끼리 나눠먹는 패거리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는 말로 전대 규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인지도가 낮은 군소 후보들과 지역 균형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당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입당 6개월이 안 돼 출마가 무산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4월 비대위 찬반 표결로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인준 표결과 당대표 출마 자격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전대 규칙을 일부 수정한 뒤 오늘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32포인트 하락한 2314.46에
코스닥은 3.22포인트 오른 754.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대량 매매 여파로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사흘 만의 내림세입니다. 또 경기 침체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S-오일 등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가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업체의 배터리 공급 소식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옛 터키인 튀르키예의 공격형 드론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을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의 무장 드론 베이락타르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러시아의 공격 속도를 늦출 정도로 활약을 하면서 베이락타르가 등장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이 무장 드론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각 나라마다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식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핀란드와 영국에서 구매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e image of drones in general has changed over time. There really have been these waves of moments where drones were seen as really negative and evil. And now indeed in Ukraine, they're seen as a really important system to be used by Ukraine against the Russian invasion. 튀르키예의 이 드론이 각광을 받는 데는 미국이 현재 무장 드론을 수출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이지만 프로 드론 카메라맨으로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 사는 고등학생 고자와군은 이미 프로 드론 카메라맨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의뢰를 받아 촬영한 이누야마 성의 영상은 닿을 듯 말 듯 근접 촬영으로 성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아타 케이스케 등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해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자와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드론을 선물 받은 뒤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고자와군은 드론 레이서이기도 합니다. 10cm 크기의 드론을 지름 40cm의 둥근 원 모양의 고리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비행 훈련을 합니다. どんな方が見てもこれってもしかしてドローンパイロットの小沢君が撮った映像じゃないの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ようなすごい印象に残るような映像を今後も撮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고자와군은 앞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 등 다른 나라로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초슬림형 강판인 스테인리스 포일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포일은 소재는 스틸이지만 매미 날개만큼 얇은 초슬림형 강판입니다. 첨단 정밀 기초 소재이기도 한 스테인리스 포일은 오랫동안 중국이 국내에서 만들 수 없어 고가로 수입해오던 제품입니다. 마침내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중국 티스코 타이강 그룹이 제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我们从0.05毫米到0.02毫米可能就这么微不足道的这一点距离实际上我们就失败了就上百次 책임 연구원 딴하오제 씨와 15명의 연구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스테인리스 포일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700번 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2018년 마침내 두께 0.02mm의 스테인리스 포일 개발에 성공. 그리고 2020년에는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두께 0.015mm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초박형 스테인리스 포일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붉은 산과 평화로운 사막, 밤바다 등 개성 있는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 오마르 빈 라덴 씨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국가들을 거친 뒤 지난 2016년부터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I feel release from the responsibility of my father act and because here no one judge me and tell me you are because you are the son of Osama we cannot. 자신의 뜻대로 노르망디에서 아버지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직업적인 화가로서는 빈 라덴이라는 이름의 영향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Le nom fait qu'il n'y a pas un nom plus connu internationalement que celui des Ben Laden. Donc si vous voulez, ça a suscité de l'intérêt, de l'étonnement et puis une demande immédiatement sur sa peinture. Les gens qui aiment, les gens qui veulent investir dans quelque chose dont ils pensent que ça va monter. 그는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그의 그림은 한 점에 한화 수백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70발이 넘는 총알을 난사한 뒤에 여장을 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평화롭던 독립기념일 행진 대열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독립기념일 행진 인파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혐의로 21살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체포했습니다. He brought a high-powered rifle to this parade. He accessed the roof of a business via a fire escape ladder and began opening fire on the innocent Independence Day celebration goers. 경찰 조사에서 크리모는 몇 주 전부터 총기 범죄를 계획했고 인근 옥상에 올라가 행진 인파를 향해 고성능 소총으로 70발 이상을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크리모가 총격을 벌인 뒤 곧바로 군중 속으로 섞여 달아났다며 잡히지 않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During the attack, Crimo was dressed in women's clothing, and investigators do believe he did this to conceal his facial tattoos and his identity. 크리모는 범행 이후 8시간 만에 자동차로 도주하다 붙잡혔고 검거 당시 차 안에는 또 다른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참사의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8살 어린이부터 85살 노인까지 40명에 이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자행된 무모한 총기 폭력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며 백악관과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구글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결제 방식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논란이 컸는데 다른 결제 방식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꼼수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 화면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카카오톡 안에서 결제하면 5,700원, 구글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은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아 설치를 진행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앱마켓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나 돼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에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입니다. 그러자 이 두 회사는 다른 결제 방식이라며 이른바 제3자 결제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는 수수료를 따져보면 인앱 결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싼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행법의 취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무관한 결제 시스템 도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할증된 가격 구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T 공룡의 횡포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앱 등록 거부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 자동차가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한 데 이어서 3년 만에 신차도 발표했습니다. 쌍용차가 이번에는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법정 관리를 받으며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3년 만에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차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3종의 전기차를 출시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년 이내에 저희 쌍용 자동차는 옛 SUV 명가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경영 정상을 이뤄낼 것입니다. 신차 생산을 위해 그동안 1교대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다음 주부터 2교대로 전환해 올해 하반기까지 2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쌍용차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 KG그룹 측도 참석했습니다. 구조조정 없이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조조정은 처음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외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G그룹이 인수 대금과 운영 자금으로 9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쌍용차가 갚아야 할 채무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매년 5천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자동차 수요 감소가 예상돼 당장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러한 수요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쌍용차는 KG그룹과 기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가 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로 오르내리며 무덥겠습니다. 사흘째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34도, 안동과 대구는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